한국의 수출이 근본적으로 압도했다. 한국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났다. 현재 일본 복수의 언론에서 한국의 수출 분야의 급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수출 분야는 규모만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금액을 역전했다는 충격적 소식인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소식까지 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막다른 골목을 벗어났다며 더 이상 일본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한국을 극찬하고 나서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꺼려하는 보수 언론들까지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역전은 둘째치고 한국의 특정 부분에 대한 성장세를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일본은 8, 90년대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명성을 이어오며 무역 분야와 수출에 있어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과 10배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심했는데, 이제 한국의 수출량이 일본을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액은 일본의 85%에 달해 이제 10%대로 격차가 좁혀졌는데, 문제는 2022년 5월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 수출액을 능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으로 한국은 616억 달러, 일본은 563억 달러가 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10% 이상 제낀 상황도 나왔습니다. 정경련에서는 2026년께 한국이 일본 수출액을 앞설 것이 확실화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미 2022년에 역전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이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일본 엔저 현상으로 인해 엔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국면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한국의 급성장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흐름을 유연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등 가전 첨단 제품의 수출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하지만 배터리, 전기차 등의 수출이 급증했고, 수출 감소분을 오히려 메꾸면서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2011년 전체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현재는 5천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수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은 수출이 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중국발 수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전이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일본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본도 십수년간 겪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은 한국의 방산 분야 수출에 대한 보도가 외신에 잇따라 나오게 되었고, 이를 전격 분석하는 와중에 한국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우선 일본의 도쿄 경제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비교 분석글이 올라왔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거의 100% 증가했다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이 속해 있는 쿼드의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쿼드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호주와 인도에 한국의 K9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쿼드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굳이 안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국과의 최고 군사 안보기구에 가입된 쿼드의 이러한 행보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기세는 호주와 30대를 계약했고 약 9천억 원의 규모라고 하며, 여기에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도 포함되며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일본과 잠수함 계약도 거절하는 등 까다로운 국가이나 한국은 주저없이 택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미 K9 자주포 100대를 구입하고 200대를 추가 도입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자주포가 매우 적절하게 활용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도가 올해 초 자주포 200문을 추가 주문한 것은 성능과 AES에서도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보통 방산 분야에서 제품을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위 방산 국가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기를 가진 경우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 골칫거리였지만, 한국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국가들이 크게 만족하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쿼드 국가들의 안보가 오히려 한국이 지키게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불상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게 되는 국면이 나오는데, 쿼드의 인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러시아의 S-400을 택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사우디는 지대공 방어 체계인 미국 패트리어트와 S-400을 동시에 운영하는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명분도 없고 무조건 이기적인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집중 보도한 모습인데요. 한국이 최근 수년간 방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년간 안보의 중요성이 국가마다 증가했고 당장 러시아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정말 필요한 안보에 대해 지출이 급증했고 이는 실력 있는 국가가 그 중에 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쭉 해오던 평균의 비즈니스를 하던 강대국들의 무기 판매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했는데 한국의 수출액만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가 되어 나토 국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화 디펜스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군사 관계자들이 K9 자주포를 시찰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규 고객이 아닌 기존 고객으로 아무래도 추가 주문을 할 요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육군 대령의 인터뷰를 통해 K9의 화력과 기동성은 그야말로 탁월하다라며 추운 지방인 핀란드에서 항시 영하에서 작동하게 되는 K9의 성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더욱 놀란 것은 한국 방산 시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는 조짐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2.8%의 방산 수출 점유액으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 중인데 한국은 한국보다 앞서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등의 G7 소속의 선진 3개국을 머지않아 따라잡고 5위권에 올라설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방산 수출액 증가는 많아야 10% 내외 정도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3위 12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출액 수가 177%가량 증가한 국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중 영국은 방산 수출액 자체가 급감하고 있으며 독일은 한국의 자주포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의 경우 독일보다 가격은 저렴하며 성능은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고 마음 급한 폴란드는 한국의 K2, K9, FA50 등 총 패키지로 약 25조 원가량의 방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폴란드나 호주 등 앞으로 한국과 MOU를 했거나 추가 계약하기로 한 국가들이 줄을 섰지만 이러한 총 액수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5위로 올라서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한국에서는 밀려드는 방산품 요청으로 라인을 증설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상승세가 최근 수년간 방위비 증가 액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이제 50조 원가량 늘려가고 있고 방위비에서도 일본을 앞지르려는 추세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방산물자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이를 구매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방산품 수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미국식의 방산 비즈니스 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무서운 점은 다른 서방 국가와는 다르게 매우 계약을 제때 잘 이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경제 온라인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과 계약 발표 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빠르게 물자를 수송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전합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로 전 세계에 공급할 물자가 너무 많아 결국 폴란드의 패트리어트 배치가 늦어져 버렸고 폴란드는 이에 실망했지만 한국은 36개월 내에 대량의 군수 물품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미국이 배송 지연이 잦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FMS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은 미국에서 돈은 먼저 받아가고 물품은 제때 공급 안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받아내야 하는 군수 물품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미 국방 비즈니스 특성상 부르는 게 값이고 가격 결정도 투명하지 않아 갑질을 당하는 중이기도 하죠. 오죽했으면 일본 방위성이 한국 국방부에 연락해서 미국의 FMS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동맹들끼리 합심해서 이 문제를 미국 측에 항의하고 한일 간 협력하자는 제안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2019년 7월 수출 규제는 해놓고 12월에 연락해서 이런 문제에 합심하자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일본 측이 뻔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이 생명과 같고, 이는 산업계의 특징으로 미국 같은 일은 잘 없다는 것이며, 특히 과거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를 스케줄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측에서 뼈아파하는 것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발전한다며, 곧 일본이 한국의 GDP를 역전당하고 가난해진다며 한국과 같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쇠락하나 한국은 한 분야가 추월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산과 같은 분야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 저력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의 급부상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방산 수출 분야도 검토하며 자주 국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